MySQL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풀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제 add user라고 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이제 us user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add user라고 하는 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var add user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함수를 할당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할당할 수 있겠죠. 자, 함수에는 자, 파라미터로 id와 name과 age와 이거를 저장을 하겠죠. 패스워드를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그거를 이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전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둘게요. 그 다음에 callback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겠죠. 자, 그러면 console.log라고 해서 로그를 찍어주도록 해봅니다. add user 호출됨. 자, 이거는 라우팅 함수에서 호출할 함수가 되겠죠? 우리가 몇 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자, MySQL 커넥션은 이 풀에서 꺼내올 수 있어요. 풀.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자, 연결을 풀에서 하나 만들어 갖고 오는 거죠. 기존에 있으면 그냥 재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풀에서 하나 연결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펑션이라고 해서 callback 함수를 넣어주고요. 첫 번째 에러 객체, 두 번째 conn이라고 해서 자, 이 conn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자, 연결 객체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 객체가 되겠죠. 에러가 생기는 경우 체크해 봅니다. if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자, callback이라고 해서 에러 객체를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자, get connection에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커넥션을 전부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커넥션을 릴리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풀에서 내가 커넥션을 꺼내왔는데 풀에는 10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썼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이 풀에 있는 커넥션을 쓰려고 하는데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쓰고 나면 릴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connection conn이라고 해서 저 객체가 있으면 conn. 릴리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풀로 다시 커넥션을 반납해주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 커넥션 객체는요, 자, thread id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console.log라고 해서 자, 연결,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id, 자, thread id라고 하는 게 명확하겠네요. 자, 이걸로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onn.thread id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매번 커넥션이 다른 것들이 나오거나 또는 같은 것이 있거나 뭐 이런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냥 뭐 확인 용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꼭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자,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이제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추가를 하려면 자, conn이라고 하는 연결 객체에 자, quer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SQL문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 SQL문은 어떤 거 써요? insert문을 쓸 수 있겠죠? insert into user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SQL문 중에 set이라고 하는 걸 그냥 쓸 수 있습니다. insert into users 그 다음에 칼럼 정의하고 values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근데 여기다가 set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그냥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어떤 칼럼과 어떤 값으로 할 건지를 객체로 넘겨주면 그걸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걸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 자, var 데이터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합니다. 객체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id라고 하는 칼럼에는 파라미터로 받은 id를 넘겨주고요. name에다가는 name을 넘겨주고 age에다가 age 넘겨주고 password에다가 password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라고 해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준 게 이 SQL문의 대체가 돼요. 그래서 set해서 저게 넘어가면 각각의 칼럼들이 자, 어떤 칼럼의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대체가 돼서 SQL문이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SQL문이 실행되면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callback 함수로 자, result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quer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결과값도 리턴이 돼요. exec라고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라고 리턴된 exe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SQL문이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일단 여기서는, 자, 여기에 커넥션을 다 썼으니까요. 어쨌든 실행을 했으니까, 자, 릴리즈를 먼저 해주시는 걸 잊지 말고요. 자, 풀로 다시 반응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실행된 SQL이라고 해서 한번 그 SQL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exec에 SQL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exec라고 하는 리턴된 객체를 한번 console.dir로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수 있으니까 if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체크를 해봅니다. 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SQL 실행 시 에러 발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 에러 객체를 어차피 콜백 함수 쪽으로 던져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저걸 찍어볼 필요가 굳이 있지는 않아요. 자, 에러 이렇게 해서 콜백으로 넘겨주고 리턴해서 끝내버립니다. 그 밑에는 뭐예요?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널로 해주고 자,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MySQ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여기 MySQ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SQL문을 실행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이제 실행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떤 함수? 라우팅 함수가 되겠죠. 그죠? 라우팅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함수가 실행됐을 때 이 add user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죠. 자, 위에 가서 자, router.route라고 하고요. 슬래시 프로세스 그 다음에 add user라고 하는 라우팅 패스로 들어온 걸 처리를 합니다. 자, 펑션이라고 하고요. req.res라고 한 다음에 자, console.log 슬래시 프로세스 슬래시 add user 라우팅 함수 호출됨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받으면 되겠죠. 자, 만약에 var paramid라고 하는 거 req.body.id 또는 req.query.id라고 하는 걸 참조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해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할 겁니다. 그죠? 자,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면 body다. 자, 여기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또는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query의 패스워드를 참조를 하겠죠. 자, 근데 패스워드 말고 우리가 뭐 name, age 이렇게 받지 않았나요? 뭘로 먼저 받든 뭐 상관은 없죠. 자, var param name이라고 하는 거는 req.body.name이라고 하는 걸로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고요. req.query.name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var param age라고 하는 거는 req.body.age 또는 req.query.age라고 하는 속성으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요청 파라미터를 찍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paramid라고 하는 거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param password라고 하는 거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param name이라고 하는 거 출력해보고요. param age라고 하는 걸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청 파라미터를 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자, 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체크할 필요는 굳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체크하는 걸로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자, 만약에 체크를 안 하는 걸로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 add user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걸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param id, param name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param age, 그 다음에 param password라고 하는 걸 순서대로 넣어주고 마지막에 callback 함수를 넣어주죠. error와 result라고 하는 거를 파라미터로 받는 callback 함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자, result 대신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added user라고 합니다. 추가가 되면 그 추가된 데이터가 리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if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면 자, 에러 메시지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우리 했던 거. 자, 우리 로그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던 거에서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added user라고 해서 요게 그 callback 함수 쪽에 파라미터를 리턴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거죠. 자, console.log라고 dir로 할까요? dir로 해서
added user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added user라고 하는 거, result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여기에 added user라고 하는 거 출력해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사용자 추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기존 거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사용자 추가 성공으로 해서 응답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내도록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added user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added user라고 하는 게 없으면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없으면 사용자 추가 실패라고 하는 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을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사용자 추가 실패.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라우팅 함수를 추가한 게 되겠죠. 그래서 라우팅 함수를 추가를 했으니까 자, add user라고 하는 웹페이지에서 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id,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public이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 만들기를 하고요. adduser2.html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adduser.html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 칼럼을 추가를 해봅니다. 자, id, 비밀번호,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용자 이름 다음에 나이가 있었네요. 그죠? 나이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이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그죠? 나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 네임 속성의 값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g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까지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자, 모듈을 추가를 해줍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자, 여기서 npm install 그 다음에 mysql이라고 해서 mysql 모듈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소스 코드에서 mysql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app8.js죠.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르면 자,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가보면 이미 또 서버가 실행돼 있대요. 자, 그러면 서버가 어디 실행돼 있나? 자,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위에 Node.js 인티그레이션 여기서 스탑 그 다음에 자, 여기에 close current tab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눌러봅니다. 자, 근데 자, connectdb라고 하는 게 디파인이 안 돼 있대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우리가 맨 밑으로 가보면 웹 서버가 실행된 다음에 connectdb를 하잖아요. 이거는 mongodb 때문에 추가를 해준 거니까 이것도 삭제를 해줍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자, 이제 웹페이지를 열고요. 자,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유저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public add user 2.html 이렇게 가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id test01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56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자, 입력을 하고요. 나이는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고 전송 눌러봅니다. 아하, 또 에러 발생이 됐네요. 자, SQL 실행 시에 에러가 생겼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스레드 아이디를 보니까 커넥션이 안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MySQL 접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MySQL 접근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라우팅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라우팅 함수 안에서 add user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들어오면 add user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함수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